탁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서비스 연맹이 공동 주관하는 결의대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회사를 공동 대회사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재원 본부장님 모시고 힘찬 이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목소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지들, 오늘 하루 현장에서 일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재능투쟁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연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투쟁으로 동지들께 힘차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투쟁! 자본은 IMF 상황에서도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엄청난 이윤을 축적했습니다. 노동자 민중들은 삶이 파탄나고 비정규직으로 저임금으로 실업으로 신용불량자로 고통받고 있는 사이 자본은 무려 823조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창고에 쌓아놨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풀이하면 주식이든 어음이든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보금을 기업들은 통장에 823조 원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서울 시민에게 돌려주면 한 사람당 10억이 돌아갈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윤을 축적하기 위해서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비정규직을 만연시켰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커져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요구하면서 파업하면 그들은 공권력으로 용역 깡패로 짓밟은 것입니다. 아예 민주노조가 이윤 축적의 걸림돌이라고 저들은 짓밟았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자본이 돈 벌었다고 손뼉 쳐줘야 됩니까? 저는 이러한 자본의 추태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집회하는 이 현장에 재능 자본이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알량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조합원들에게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수료를 저들은 강제로 회수하기 위해서 민주노조를 철저하게 파괴시켰습니다. 노동자들이 거부하자, 저항하자, 용역 깡패로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 세월이 1900일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저 건너편 성당의 저 성탑 위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어제
대연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때 작년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하는 서울 지역의 집중투쟁 사업장을 저희들이 뽑아봤습니다. 국민체육관리공단 한 번 했고, 쌍차 집중집회 한 번 했고, 10번을 재능투쟁으로 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재능의 문제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비정규직 문제에 민주노조 파괴에 노동권과 인권을 유린한 이 만물 탄압에 대한 상징적인 악질 자본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노동자들이 이 재능을 향해서 투쟁을 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이제 이 자본이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조를 말살하려고 안 해본 짓이 없는데 그 투쟁은 더 활발한처럼 살아오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노조 파괴하는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받고 그런 악랄한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누누이 확인된다면 이제는 회사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이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 이제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또 두고 부를 것입니다. 종탐 투쟁을 얼마나 많은 숫자로 채워져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그런 불행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사에 다시 한번 우리가 촉구합니다. 결자 해지 차원에서라도, 이 노동자들을 유리는 반성 차원에서라도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광주역 민간서비스연맹 위원장을 모시고 힘찬 대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러 하겠습니다. 서비스연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혁입니다. 추정으로 임익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정! 사실은 저는 오늘 집회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저께까지 갑자기 꽃샘추위가 몰려와서 정말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오늘 오시는 동지들께서 정말 힘들 텐데 라는 고민을 좀 했는데 그게 오늘 아침에 정말로 따뜻한 날씨 덕에 해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해화역에서 이 고갯길을 걸어 올라옵니다. 지난주 집회 때도 제가 함께하던 동지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렇게 천근일 수가 없습니다. 걸어 올라오면서도 저 종탑에 있는 오수영 여민이를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발걸음이 너무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이 투쟁이 이렇게 길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에 상당 부분의 책임감을 연맹위원장으로서 짊어질 수밖에 없고 자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또 한번 반성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24일 동안 우리 동지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청춘 같은 5년 3개월 동안 정말로 본인의 꿈을
펼쳐야 될 5년 3개월 동안 여성의 몸이지만 우리는 삭발을 해봤고 이빨이 흔들릴 정도의 단식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다 안 돼서 수많은 동지들이 두 발로 땅에 있는 것을 포기를 하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수영 여민희 동지가 중탄에 올라간 날 쫓아서 올라가 봤습니다. 한평난지대 때 난간도 없어서 얼음이 굳겨진 땅에서 삐끗한 순간 전안 떨어져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옥상 모습을 보면서 그 작은 계단을 내려오면서 다짐 또 다짐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두 동지들이 내려올 때는 절망이 아니고 포기가 아니고 더 이상 아파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지난 1901년 우리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환한 웃음으로 저 올라가 있는 두 동지를 맞아야겠다고 또 다짐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동지들, 누구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단체 협약이, 비정규직 동지들한테는 더 열악한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한테는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는 단체 협약인 것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중에 유일하게 우리 학습지 재능지부가 단체 협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단체 협약의 의미는 수천 명의 노동자의 피와 땀과 수많은 투쟁과 고정조태 동지 목숨을 맞바꾼 단체 협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단체 협약이라는 네 글자가 그토록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924일 동안 온통 청춘을 뒤로 한 채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외치면서 이 아스팔트 길바닥에서 계절을 5번을 맡기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고자원직 복직이라는 의미는 이 싸움을 하면서 정말로 억울하게 눈을 감은 고 이지연 동지를 하늘에서나마 복직이라는 선물을 안겨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이 싸움이 얼마나 더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애초 이 싸움을 시작할 때 저희들은 한 달 남짓이면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 우리 학습지 노동자의 역사를 보면 대교의 해고자 원직 복직시킬 때 1년이 걸렸습니다. 구문의 고 이정현 고사를 유족 문제를 해결할 때 3개월이 걸렸습니다. 한손에 우리 동지를 복직시킬 때 2년 반이 걸렸습니다. 재능은 이제 5년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동지들, 많은 동지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년 이상을 쌌으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고. 또 다른 동지들은 얘기하십니다. 5년을 버텼는데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있냐고. 모두가
맞는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죽 길바닥에 우리 11명의 동지들이 애처로우면은 적당히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외치겠습니다. 오죽 우리 동지들이 요구안에 대한 의미를 아시면은 절대로 이 투쟁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학습지 어렵습니다. 동지들께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어렵습니다. 길바닥에서 버티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동지들 마음이 갈갈이 찢겨서 아파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지들, 지난주부터 우리 많은 동지들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동지들께서 걱정하시지 않으시도록 연맹과 서울부와 함께 우리 동지들의 마음을 사소한 차이를 뛰어넘어서 목표는 원칙불책, 단체협약, 원상회복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으로 저희들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고 반드시 투쟁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쟁 저희가 승리하려면 앉아 계신 우리 동지들께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더 이상 우리 학습지 동지들이 혼자가 아니고 고립되지 않아 있고 수많은 동지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저 올라가 있는 우리 두 동지를 포함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번 투쟁 승리할 수 있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지들, 저희들 자그마한 힘을 모아서 함께 어깨 걸고 두벅두벅 재능투쟁 승리 기쁨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그마한 힘이지만, 부족한 힘이지만 연맹도 정말 신심을 다바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지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차 대상이신 강기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단체가 왼손 죄송합니다. 단체가 원상회로 해고자 전원복직 재력투쟁 승리하자.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지 재능투쟁 승리하자. 재능투쟁 승리하자. 비정규직 철폐 투쟁 결사 투쟁. 종탑에 두 동지가 웃으면서 땅에 내려오고 그리고 12명의 해보자 동지들이 웃으면서 복직하는 그날까지 함께 끝까지 투쟁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음은 원래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님의 격려사가 있었는데 오늘 사업장인 KBS 비정규직 노동자 동지들이 정부 농성을 하는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 종탑에 있는 두 동지와 우리 함께 투쟁하는 동지들의 힘을 북돋기 위한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력회 큰우승 동지들의 공연을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거칠은 숨숨길 헤매기도 하지만 다시던 물 먼저 해치는 사람이 있어. 언제나 산길은 열려지고 험한 길 오르다 보면 내리막길 만나 주저도 하지만 그 길은 요새 주길로 이어져. 언제나 산길은 열려지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끝이 있게 마련이고 도전을 하다 보면 승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승리의 함성 질러보겠습니다. 시작! 난 말이요 정상으로 안 가는 길 어디 있단 말이요 나를 가네 난 가네 쉼없이 난 가네 내가 가는 이 길은 끝이 있는 길이라고 가네 가네 난 가네 쉼없이 난 가네 내가 가는 이 길은 끝이 있는 길이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민주노총 서울본부대 백훈수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힘찬 연대와 투쟁 단결을 위해서 무조건 부르겠습니다. 신상이나 있을 때는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감사합니다. 오수영 동지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며칠 전 또 한 명의 동지, 예민이 동지의 생일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핸드폰을 다 꺼내겠습니다. 오늘도 한 달 전과 같이 우리 종탑에 있는 우리 예민이 오수영 동지에게 힘내라는 문자 폭탄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오수영 동지부터 했는데 오늘은 예민이 동지부터 하겠습니다. 번호를 공개하겠습니다. 019 253에 5073 예민이 동지입니다. 019 253에 5073 이 땅바닥에서 그리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일상을 받아야 되는데 종탑에서 죽으로 생일을 맞은 우리 예민이 동지에게 힘내라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수영!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수영! 예민이! 힘내라! 사랑한다! 네, 다음은 문자를 보내면서 우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혜영 동지의 신앙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들도 시의 앵콜을 받고 그러는데요. 저도 오늘 시를 두 편을 낭송하고 싶은데요. 괜찮겠습니까? 하나는 늘 농성장에서 연대하는 김성만 동지의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쓴 시고요. 또 하나는 부평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장에서 쓴 시인데요. 낭송은 잘 못하지만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수탁 전북 장수 논실마을에서 김성만 동지께 붙이는 편지. 이른 새벽 수탁이 온다. 농성장에서 목을대를 올려 세우고 악다군이 지르던 동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한낮에도 어디선가 불현듯 수탁이 운다. 잠에서 덜 깬 자 일어나라고 불면의 밤을 앓는 사람들 다독거리며 아무 때고 언제라도 괜찮다는 듯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같이 가보자던 연대의 노랫소리 들린다. 어스름 저녁 또다시 수탁이 운다. 지쳐 쓰러진 사람들 손 맞잡고 저녁 늦게까지 노래하며 수탁처럼 질러대던 투쟁의 구호가 꽃기호 꽃기호 동지여 함께 가자 한다. 오늘 또 동지는 어딘가에서 수탁처럼 울 것이다. 도도블럭 철탑 및 공장 옥삭 천막 속에서 시대의 나팔수가 되어 잠에서 덜 깬 모든 사람들을 깨울 것이다. 목을 길게 빼고 핏발선 목소리로 노래하는 동지는 농성장의 수탁이다. 맞습니까? 이번 시는 부평 GM 동지들 농성장에서 쓴 시인데요. 제목은 촛불입니다. 촛불, 우리가 조금씩 살려내는 작은 불씨, 손과 가슴을 녹여주는 환한 촛불을 밝히고 있는 지금, 저 동지들은 어지러울 것이다. 허기와 배고픔과 추위에 현기증이 일 것이다. 속이 울렁거리고 쓰릴 것이다. 긴 세월 얹힌 채기가 가시지 않아 명치께가 무거울 것이다. 눈물이 흐를 것이다. 매일매일 피눈물이 흐를 것이다. 때론 이유도 없이 목을 때가 막힐 것이다. 똥구멍도 막히고 기도 막히고 오줌발도 서지 않을 것이다.
주저앉아 어머니 아버지도 부를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두 팔을 들어 구호를 외친다. 때와 추위에 쩐 면장갑이 부끄러운 우리들을 움직이고 주눅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준다. 때론 빨치산처럼, 때론 어디선가 본 체계바라의 고뇌에 찬 모습으로 다가와 수백 명의 노동자의 얼굴로 우리한테 다가와 뜨거운 몸짓을 한다. 그래, 지금 촛불을 꺼버려라. 촛불로는 결코 죽어가는 동지들을 살릴 수 없다. 촛불을 끄고 다시 화토불을 지펴야 한다. 요동치는 가슴으로 분노와 아픔과 희망을 노래할 때다. 꽁꽁 얼었던 온몸에 사살이 돋을 때까지 더 뜨거운 가슴에 불을 지펴야 한다. 그래야 동지들이 살고 적들이 죽는다. 감사합니다. 네, 문자 다 보냈습니까? 네, 다음은 우리 애기엄마입니다. 우리 오수영 동지의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겠습니다. 010-2381-3982 010-2381-3982 이어서 또다시 힘을 북돋는 우리 학생 동지들의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율동패 비상동지들 모시고 힘찬 율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찬송 나는 세상을 주저하지 마.
나오신 수많은 시민 여러분, 저는 몸집회 비상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석이라고 합니다. 투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쟁! 지금 여기 계신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재능교육 본사 앞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두 분의 재능 동지들이 종탑 농성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노조의 교섭 요구와 처우 개선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무자비하게 정리해고를 하는 등 탄압만을 일삼아온 사측에 맞서 싸워온 지 벌써 5년을 넘어 어느덧 1900일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 교회 아찔한 종탑 위에서 두 분의 동지들이 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 벌써 50일째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숫자에 하나하나가 더해질 때마다 정말이지 가슴이 아프고 화가 치밀고 그럽니다. 하루빨리 두 분의 동지들이 웃으면서 내려오고 더 나아가 재능투쟁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곡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투쟁의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재능 동지들과 함께 투쟁해왔습니다. 우리 재능 승리를 위한 공동 대책회가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공대위를 대표해서 6년 동안 꾸준히 투쟁한 우리 산업위 학생위원회 동지와 그리고 50일 동안 우리 종탑의 두 동지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식사를 제공한 우리 서부 교정위센터 김희연 동지 두 동지를 모시고 힘찬 연대 투쟁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부 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
김희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약간 찔리네요. 50일 동안 하루 정도 빠질 때도 있었는데, 예, 저희 그 식사와 물품 지원하고 있고요. 문지기와 철야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새 50일이 되니까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두 동지가 건강한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건강합니다. 아프진 않은데요. 건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50일 동안 저 한평 남짓한 공간에 사람이 있는다는 것이 절대 건강할 리는 없고요. 그리고 두 동지가 연대하는 저희와 같은 다른 동지들에게 미안하기 때문에 자기의 건강 상태를 뚜렷이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급하고 건강에 필요한 물품은 조합원을 통해서 몰래 빼돌리려 하다가 저에게 적발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 내려오게 하고 싶지만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겨서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50일이 되니까 두 동지는 됐고 제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몸살이 나고 제가 힘든데 그래서 저를 위해서라도 좀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서 끝나는 그날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예, 좋은 발언들이나 결의 발언은 많았으니까요. 도우로서 짧게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짧다고 좋아하시는 거죠? 예.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다! 노동인권 보장하라! 예, 반갑습니다. 예, 산후의 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대사국장 박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제 종탑에 두 동지가 올라가신 지 5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재능 교육 자본은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투쟁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왔고 저희는 이 투쟁이 끝장날 때까지 계속 함께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묻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는 것이 어울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동지들이 투쟁에 승리할 때까지 끝장날 때까지 재능교육 자본 굴복시킬 때까지 이 투쟁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찬 연대투쟁에 맞서주신 두 동지들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함께 하나된 투쟁으로 재능투쟁 승리하자! 네, 다음은 이 땅의 노동자 민중들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 서울시당 위원장님들의 힘찬 연대 투쟁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님, 홍영표 진보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님, 홍영표 진보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님, 김일웅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모시고 힘찬 연대투쟁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태영입니다. 투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투쟁!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이제 100일 되어 갑니다. 100일 동안 공약 무시, 국민 무시, 밀실 정치, 불통 정치, 이명박 정권보다 더 했으면 됐지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참 인사를 또 하는 거 보니까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풀법, 불법, 탈법, 초법 도대체 어떤 용어를 동원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만 어디서 이렇게 골라서 데려왔을까요?
대통령의 수첩에는 도대체 뭐가 써 있는 걸까요?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살고 어려운데 인사라도 잘하지. 완전히 인사가 참사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이라도 부르면서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침 이슬을 모르면 새마을 노래라도 부르면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정말 박근혜 정권 100일 너무 힘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시작해서 노동자 7분이 자살을 하셨고, 현장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3분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또 편의점 점주도, 젊은 편의점 점주가 또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만여 명이 넘게 해고가 되었고, 송정탑에 올라가 있는 쌍차 노동자들은 벌써 128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재능교육 우리 노동자들이 정탑에 올라간 지 벌써 50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노동자 서민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도대체 박근혜 정권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 참으로 한심하고 분통이 터지고, 도대체 이놈의 정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못쓸놈의 정권한테 강력한 경종을 어떻게 올려야 되나, 이걸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권이 결코 탄생하지 말았어야 될 정권이었고, 우리 역사에서 봤을 때 이런 정권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커다란 고통뿐인, 그것을 남길 수밖에 없는 정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다 같이 연대해서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그동안 이루었던 노동자 서민들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때 우리 국민들이 촛불로서 항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박근혜 정권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리게 해서 온 국민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촛불 항쟁과 같은 제2의 항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지금은 싸워야 될 때입니다. 싸우지 않고서는 결코 희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노원에 있는 재능교육 지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노원병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에, 노원, 거기 지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요. 지점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측이 재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11명의 그 해고된 노동자분들 다 복직시키려고 하는데 노조가 복잡해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사측이 흘리고 있는 얘기는 이 현수막에 있는 얘기를 지금 흘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재능교육은 계속해서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거짓 정보, 그것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근혜 정권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듯이 재능도 거짓으로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주보다 오수영 여민희 동지가 하루라도 빨리 이곳에 내려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갑시다. 승리는 멀지 않을 테니까 반드시 싸워서 쟁취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진보정의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홍영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도 오늘 1924일 그리고 종탑농성 50일째 재능동지들과 연대의 마음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저희들도 역량은 크지 않지만 우리 재능동지들과 함께 이 싸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당은 노원에서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삼성 재벌이 검사들에게 불법 뇌물을 준 사실을 폭로했다고 의원직을 상실하는 나라입니다. 그 법에 문제가 있길래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그 법을 고치겠다고도 했는데 굳이 그 법을 적용해서 의원직을 빼앗아갔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대항하는 용기 있는 정치인에게는 말도 안 되는 법도 칼같이 적용을 해서 의원직까지 상실시키는 이 나라가 법원에서 학습지 노조가 정당한 노조이고 그런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부당 노동행위이며 무효라고 판결을 했는데 왜 그 법은 지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이렇게 강한 자들은 법에 한없이 관대하고 약하고 권력과 자본에 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날카로운 이런 이중적인 나라, 우리가 함께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재능노동자들이 끝까지 승리하고 또 4월 24일 날 저희 진보정의당이 노원병에서 정의를, 양심을 세워나는 그날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날이라 믿습니다. 저희 진보정의당 재능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능투쟁 승리를 위해 달려오신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민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종탁농성 51채고 재능투쟁 1924일째입니다. 이 자리에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이 재능투쟁 승리를 위해서 힘을 모으는 분들이고 재능투쟁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기에 긴 말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5년을 넘게 싸웠습니다. 근데 요구사항이 단순합니다.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지, 그리고 단체 협약, 원상회복,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요구사항에 담긴 의미는 특수고용 노동자도 학습지 노동자도 노동자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되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딱 이 두 가지가 재능투쟁이 담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당당한 노동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싸움이기에, 노동자로서 인정받기 위한 싸움이기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능조합원들 5년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씩씩하고 꿋꿋하게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우리 연대다이들 함께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지만 이 땅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싸움, 이 바로 이 재능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보신당도 이제껏 함께 싸웠던 것처럼 재능투쟁 승리하고 종탑에 올라간 우리 오수영 여민이 두 동지가 웃으며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약 70개 사업장이 힘차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투쟁사업장 동지의 힘찬 투쟁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재단, 그리고 롯데마트 주협점 비정규직 해고자 동지를 모시고 힘찬 투쟁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께 일하는 재단 노동조합 위원장 맡고 있는 김창조라고 합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희 함께 일하는 재단 노동조합은 여러분들 듣기에 대단히 생소하실 것 같아서 짧게 소개 먼저 드리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함께 일하는 재단은 지난 IMF 외환위기 때 실업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의 눈물들을 닦아주기 위해 국민들이 전국민적으로 나섰던 실업 성금을 통해 조성되어진 그런 국민재단입니다. 당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롱에 고이 모셔두었던 금반지와 여러 고이 숨겨두었던 달러들을 모아서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던 국민들의 염원을 안고 탄생되었던 그런 재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함께 일하는 재단은 비정규직 문제라고 하는 재단의 고유 사명과 가치와는 배반적인 문제를 안고 그 속에 저희 노동조합은 현재 61일째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140여일간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함께 일하는 재단은 실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익적인 사명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저희 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약 50여 명의 직원들 중 약 60%가 비정규직 직원으로 되어 있고 이 비정규직 직원들이 그동안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으로 운영되었던 재단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안들을 모색하는 요구들을 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하여 투쟁을 벌인 뒤 이 비정규직 직원들을 하나둘씩 계약 만료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50여 명이라고 하는 많지 않은 수의 조직이긴 하지만 이 가운데 벌써 6명의 부당한 해고자가 발생되었고 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해고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한 지 벌써 해를 넘겨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싸움을 시작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고 처음부터 요구하고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헌신하고 희생과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되어 노력하는 삶을 살아오던 중 저희와 같은 청년들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시작하면서 무급 인턴으로 계약직으로 계속적인 반복되는 불안정 고용 상태로 어려움들을 겪어오다가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가치를 지닌 조직에서도 역시 비정규직이라는 서러움을 안고 부당한 해고를 당하는 이 이율배반적인 상황들을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이겨내고자 국내 최초로 공익재단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 함께 일하는 재단 노동조합은 비록 투쟁의 경험도 짧고 여러가지 미숙한 점들도 많이 있지만 지난 한겨울 재능투쟁 동지들이 보여주었던 여러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투쟁하기 위한 각오를 세우고 있습니다. 연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투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루하루 나날이 배워가며 열심히 투쟁하고 있고 한순간 바람처럼 물결처럼 지나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승리를 통해 모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작은 승리의 희망의 열쇠가 되기 위해 앞으로 끝까지 열심히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저희 투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수 있는데 그 점은 저희가 여태 더욱더 열심히 싸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반성하고 앞으로 남은 투쟁 기필코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롯데마트 일산 지역점에서 해고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비정규직입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비정규직 롯데마트 주협점에 들어갈 때 어떤 노동운동을 하거나 투쟁을 하겠다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집이 롯데마트 주협점에서 약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치매 걸린 장모님을 모시게 됐어요. 저희 매제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서 가까운 롯데마트 주협점에서 일을 하면서 낮에는 제 아내가 외양보호사로 24시간 일을 합니다. 맞교대로. 아내가 없을 때 제가 나가서 점심 때 나가서 밥을 차려드리고 또 저녁 때 가서 밥을 차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 어머님을 케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려고 제가 롯데마트 주협점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저는 한 25년 전에 제가 그 지하철 공사 용역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비정규직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 보니까 롯데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전에 했던 그 노동 환경과 지금의 비정규직 노동 환경이 너무나 달랐어요. 임금이나 해고나. 그래서 몇 가지 그 불만을 얘기했었죠. 그런 차에 지난 2012년 6월 달에 한 노동자가 같은 동료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를 해고 통지를 받은 날 얼굴이 사색이 됐더라고요, 그 양반이. 그래서 제가 그 양반을 모시고 위로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시설관리 기계 기사인데 지하 3층에 저희 그 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위로를 해드리려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담배를 피워 물었죠. 그래서 저는 담배를 피지는 않고 들고 있었는데 그 롯데마트의 정직원이 시설관리 담당인 조용기 중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뭐 하시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다 끝난 줄 알고 해결된 줄 알았는데 여기 이 친구가 이 사건을 롯데마트 점장과 용역회사 본사에 다 보고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친구한테 말했죠.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어린 친구인데 아니 뭘 그런 걸 가지고 보고까지 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담배 폈잖아요! 그럼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제가 그 6개월 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울분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서 울리면서 결국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결국 그러자 이 말다툼한 사건도 다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본부장과 부장이라는 친구가 먼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하는 소리가 하성영 씨 그만둬야 되겠다. 롯데에서 원하지 않는다, 하성영 씨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해고 통수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른 데로 저 서초동에 거리도 굉장히 먼 서초동에 가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거부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해고를 못하고 있다가 2012년 10월 말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제가 1년이 딱 됐을 때 고용 승계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때 너무나 좀 서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끊임없이 저는 장모님 모시고 있고 가까운 거리에 있고 롯데마트에서 계속 근무해야 되는 여건이 있다고 수시로 얘기했는데 말고 이런 사안들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롯데마트 들어가기 전까지 비정규직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지 많이 듣고 이성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피부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약 40몇 년 전 저희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한진건설을 통해서 베트남으로 노동일을 하러 갔다가 옥상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때 한진은 저희 아버지한테 산재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노동 환경도 너무나 열악했고 노동운동도 일어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3년간 목숨을 바쳐서 한진과 싸웠습니다. 그때 저는 대연 2대 입구 앞에 한잣집에 들어가서 많은 식구들과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어렵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3년, 저희 아버지 3년간 정말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 당시에 왜 우리 아버지가 싸워야 했는지, 롯데마트 지역장 앞에서 제가 집회를 하면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고, 그 1년간 롯데마트에서 제가 근무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 것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롯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롯데는 이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지난 제가 집회를 끝나고 목자고를 입고 롯데마트 주협장 안에 들어가 식사를 하려고 했더니 막았어요. 막았는데 그 막는 과정에서 그 점장이 허리 리액션을 하면서 쓰러지더라고요. 전혀 손도 대지 않았는데 결국 이 사건을 가지고 저를 폭행죄로 형사 고발하는 아주 기만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능투쟁 1924일 그리고 종탑투쟁 50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4월 1일 되면 롯데마트 투쟁이 약 100일째로 접어듭니다. 재능투쟁과 그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러나 저는 롯데마트 앞에서 이 땅의 천만 비정규직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열악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땅의 비정규직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온몸을 바쳐서
투쟁할 것을 동지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4월 2일 날 저희가 촛불 문화제를 합니다. 그 4월 6일에는 고향 파주 지역에서 저희가 일반 노조 준비를 띄웠습니다. 너무나 자원도 없고 자금도 없고 그래서 후원 주점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많은 동지들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제는 정말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이 노동자의 문제는 노동자 스스로가 투쟁하지 않으면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저는 1년간 롯데마트 수요점에 다니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뭉쳐서 투쟁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로타리 버스 정류장 군고구마 할아버지 구수한 불레흐 우체국역 아주 작은 신호등 건너서 주유소 지나 밧줄소 옆 작은 길 따라 힘에 겨운 발걸음 봉오리 맺힌 언덕길 맞은편 성당에서 울리는 종소리 종탑지기 할아버지 모습이 궁금한 노래 따라 오르는 언덕길에서 언덕이 낮은지 별을 따기 위하여 성당이 종탑 위로 오르는 사람들 이따금 팔을 벌려 손을 흔들고 저 높은 별을 향해 노래를 부른다. 조금만 더 손을 뻗어 조금만 더 손을 뻗어 잠자리채 줄까 아니면 조금 더 긴 나뭇가지 줄까 그 별을 따야 한다 서로 손 내밀어 어둠 속 오작교를 띄우는 사람들 저 높은 별 보며 웃으며 지나고 언젠가 꼭 따라며 파이팅 목소리 이 짙은 어둠 속에 촛불 하나 밝히고 저 높은 별을 향해 노래를 부른다. 조금만 더 손을 뻗어 잠자리채 줄까 아니면 조금 더 긴 나뭇가지 줄까 그 별을 따야 한다 서로 손 내밀어 어둠 속 오작교를 띄우는 사람들 별을 따라 올라가는 이 작은 언덕길 조금 더 연습해서 다음에 잘 불러드릴게요. 다시 셋박! 두 번째는 강하게 합니다. 셋박! 네, 셋박 가겠습니다. 네, 초도 높이를 들고 자기가 들고 수 있는 건 모든 것에서 두려움 없이 가는 것 주저앉지 않는 것 내겐 아직 희망이란 것 한 발자국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손 내밀어 함께 가는 것 웃음 안고 오는 것 봉지
비가 내게 오는 거 가슴 한켠 뜨거워지는 거 어둠 멀리 노래도 옥상한 경수감도 우리들 가슴에 남아있는 거 그밤 문지에 부려먹던 쇠밥 오한마로 내리치던 쇠밥 용광로 샘물에 밤마라 먹던 비행지에 차에 쇠밥 눈동봉에 붉어지던 쇠밥 뜨겁게 가자 쇠밥 쇠밥 내 돌아갈 적은 쇠밥 쇠밥 노동자 가자 쇠밥 우리가 지금까지는 함성을 쳤지만 이번에 크게 웃습니다. 서로 동지들 보내서 웃읍시다. 시작. 그렇죠. 더 크게 웃어줘. 고팅장갑 끼고서 나사를 조이던 렌치 1톤 무게 철빈도 함께 기름 냄새 바닥에 깔끔 떨던 작업복 콤프레샤 툭툭 털던 거 굳게 닫힌 철문아 고각 소리 들린다 공장마당 눈에 맺힌다 못 벗듯이 지나는 웃음이 준 얼굴들 가까이 여전히 숨쉬는 사람 우리 문지에 부려먹던 쇠밥 오한마로 내리치던 쇠밥 용광로 샘물에 밤마라 먹던 비행지에 차에 쇠밥 눈동봉에 붉어지던 쇠밥 뜨겁게 가자 쇠밥 내 돌아갈 적은 쇠밥 노동자 가자 쇠밥 오늘 좀 일정 다른 데는 없지? 아까는 막 앵콜 엄청 나오더만 다리가 풀려서 부들거리는 우리네 서러운 노동자의 삶이여 어물전자판 날개를 접고 도라이 달려가는 삶이여 어깨가 늘어져 허물어지면서 맥없이 넋 놓는 가난한 삶이여 어릴 적 날렸던 가오리 연처럼 더 높이 솟아가 싸갑시다 아싸 가오리 힘을 내 용기를 줄게 어깨에 힘주고 주먹을 빡 쥐고 가지껏 한번 부딪혀보자 아싸 가오리 강하게 연대를 줄게 가슴을 확 피고 두 팔을 벌려서 사랑한다 동지들이여 저 우리 두 동지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 둘 허리가 휘도록 비청거리며 우리는 일만 하는 기계였는데 정리해고에 비정규직에 노동자만 독박을 쓰네 경제가 어렵다 위기가 어쩐다 보통분당 고용안정 떠들어대더니 재벌은 살리고 노동자만 살리는 도마뱀 꼴이
대우 힘차게 투쟁하라고 투쟁기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발사 나와야죠. 예, 저희는 정교조 서울지부 사립북부지회에서 오늘 고공농성 50제를 맞아서 동참하는 마음으로 단결 투쟁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다음은 또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시대 예술전합에서 그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배고프던 시절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공장 취직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했고 그 돈으로 우리 집은 쌀밥에 고깃국은 아니었어도 그나마 굶는 날은 사라지게 되었다. 내 나이 20 나는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 어린 나이 사랑 하나만 보고 살림이야 조금씩 늘려가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남편도 나도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드디어 남편이 큰 공장에 취직을 했다. 없던 시절 그나마 안정적인 수입은 우리의 팍팍하던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었다. 아이 도대체 어디 떼는 거요? 아이 어디 떼는 거요? 아유. 할머니 여기. 아니 뭐 퇴졌어 왜 이렇게 조용히 불러? 나 나이 먹어서 잘 안 들려. 아야 할머니 참. 여기요. 오늘은 화지가 좀 적네. 아이고 괜찮어.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 이게 매번 고마워서 어떡하지? 에휴 어차피 버리는 거 모아뒀다가 드리는 건데 뭘 그러셔. 아, 그런 소리 바로. 원래 이거 다 모았다가 그 보물상이 넘기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이 경비한테 안 들키려고 몰래 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이고 계셨어? 아니 그걸 아는 양반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쳐대나? 아이 그래도 사람이 당당하게는 누가 맨날 하는 소리 같네. 에이구 잔소리 하지 말고 자 이거나 먹어. 이게 뭔데요? 아이 쉴 때 몰래 혼자 먹어. 아이 할머니 나 드셔. 싫어? 하다 버려. 알았다고. 이런 성질머리야. 아이고 그렇게 맛있겠다. 할머니 큰일 났다. 경비가 떴네. 경비 떴어. 빨리 숨어요. 숨긴 왜 숨어? 내가 뭐 죄졌어? 몰라서 그래. 내가 저거 빼돌리는 거 들키면서 그래. 빨리. 이게 문제요 이게. 아니 저거는 원래 버리는 거 근짝이 모았다가 나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도둑놈의 새끼들을 만나 이런 수박 씨발 나먹은 조카 씨발서 생년필 같은 게 나오는데 이런 새끼들을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모두보다 열심히 일했다. 곧 반장 언니의 총애도 사게 되었다. 기술도 금세 배울 수 있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내 월급도 오르기 시작했다. 뉴스에서는 연일 우리를 산업이었군이라 칭송하며 우리나라의 수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선전했다. 마을 곳곳에서 새마을 노래가 울려 퍼졌고 초가집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지만 우리 집은 여전히 가난했다. 남편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매일 계속되는 야근에 얼굴 보기도 힘들었다. 어쩌다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남편은 아이와 놀아줄 생각에 부풀었지만 정작 아이는 낯선 아빠에게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뉴스에서는 연일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고속 성장을 칭송했다. 나는 우리 집의 살림도 그렇게 나아질 것이라 기대했다. 뉴스가 계속될수록 남편은 수척해져 갔지만 우리 살림은 쉽사리 나아지지 않았다. 얘네 나쁜 놈의 새끼들아 그냥 안에 있는 것들이 너여 있는 것들이 그냥 아이고 하나라도 더 뺏어가려고 처지라니지. 아이고 이거 아까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때쯤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다. 그리고 반장 언니가 몰래 책을 한 권 내밀었다. 노동법이었다. 공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참, 점심 드셨어? 가는 길에 먹어야지. 그러지 말고 그럼 나하고 같이 먹어요. 오늘 둘째가 수학여행 간다고 해서 내가 김밥 좀 넉넉하게 싸왔지. 아, 그래요? 아유, 어쩐지 아침부터 참기름 고수내가 아주 진동을 하더라. 그랬어? 잠깐만 기다리셔. 이건 누구 도시락이야? 엄마가 가져가려고. 엄마가 2개나? 에이, 아빠 갖다 주려고 그러지? 미쳤냐? 뭐가 이쁘다고? 아, 근데 나 때문에 식당에서 밥 못 먹고 이런 데서 먹어서 어떡해요? 아유, 여기가 훨씬 낫지. 평소에는 그 화장실 비품칸 거기 쪼그리 앉아서 먹어. 아니, 이렇게 큰 사무실에서도 그런단 말이오. 아, 물론 식당이야 이쪽. 근데 거기서 먹으려면 돈 내야 되잖아. 변변한 휴게실이 있어. 뭐가 있어. 대충 안 굶으면 되는 거지 뭘. 왜 그런 취급받으면서도 가만히 있는겨? 뭘또 이 할머니인데?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그런 일 취급도 안 당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다고 그래?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냥 띡소리도 못하고 당하고 있는 거지. 남편은 언젠가부터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장사가 어려워졌다고 했다. 공장이 멈출 것이라고도 했다. 남편의 동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나 지금이나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참 사는 게 고달퍼. 아니, 누구는 삐딱 번쩍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명령해 대고 또 누구는 그 의자 닫고 있고. 에이구. 아니, 날이 가면 갈수록 경제는 발전하고 그러는데 어째 우리네 신세는 맨날 요 모양 요 꼴이 보여. 그러게요.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어용노조를 물리쳤고 우리의 권리를 하나둘 찾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였다. 우리는 결국 공장에서 쫓겨났다. 회사에서는 남편에게 공장이 다시 좋아지면 복직시켜주겠노라 철석같이 약속했다. 그동안에 밀린 월급도 주겠노라고도 했다. 남편은 평생을 바쳐 일한 공장의 약속을 믿었다. 하지만 결국 공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뭐 남편이 없어? 아니, 여태껏 한 번도 못 봤네. 아이, 어느 거나 마찬가지죠 뭐. 에휴, 집에 못 들어온 지 3년도 넘었어. 아니, 왜? 하나 샀어? 네? 아니, 그건 아니고 직장에서 잘렸어. 아니, 그 집 그만하고 다른 일 구했으면 좋겠구만. 에휴. 노동조합 하는구만. 부전자전이라더니 그 애비에 그 딸년에. 아이고. 아이, 근데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나도 공장에서 그 70년대. 아유, 됐어. 아니,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냐니까. 아, 몰라. 비밀이라니까. 우리는 싸웠다.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일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모두 우리를 빨갱이라고 매도할 뿐이었다. 감옥에도 갔다. 고문도 당했다. 높은 탑에 올라갔던 언니가 떨어져 죽었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아빠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 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습지 선생님이 되어 열심히 일했다. 아빠는 언제 온대? 하며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내밀었던 아이가 아빠를 이해하겠다. 그 아이도 곧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구나. 그렇겠구나. 착한 내 딸아이가.
애써 살아가고 있다. 아니 근데 말이요. 예. 겨울 때 보니까 경찰들이 난리가 났구만. 뭐 또 어디서 집회하나 보지. 요즘 저기저기서 안 하는 데가 없잖아.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가. 그러게요. 어제 김 과장이 슬쩍 계약을 끝낸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나는 2년 만에 다시 파리 목숨이 됐다. 우리도 곧 남편처럼 투쟁을 할지도 모르겠다. 이거 오늘은 좀 많아서 무거우니까 요즘에서 쓰고 가셔. 아유 그걸 빠르면 좋지. 정비한테 들켜서 뺏기지 말고. 내가 이번에 들켜도 절대로 안 뺏길 거요. 그래요. 우리 절대로 뺏기지 말고 삽시다. 그래. 가세요. 저기. 예. 요거는 또 먹어야 될 사람들 말아주거든. 연락줘. 내가 사다 줄게. 망치는 개뿔. 한라산에 올랐을 때 바닥을 기면서 자라는 향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뿌리 옆으로 가지가 뻗어 있고 잎들도 이끼처럼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바람이 많은 곳에서 살기 위해 이렇게 자란다고 했습니다. 누운 향나무라고 했습니다. 높이 오를수록 나무도 풀들도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5년을 길거리 가장 낮은 곳에서 보냈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없기에 이대로 더 내려가서 땅속으로 묻힐 수는 없기에 하늘로 오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많아 더 낮게 엎드려야 하는 곳으로 올랐습니다. 일터에서 쫓겨나고 삶에서 밀려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삭발을 하거나 굶거나 거리에서 구르거나 하늘로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기막힙니다. 그래도 대답 없는 세상이 더 기가 막힙니다. 거리에서 보낸 지 1924일이 되었습니다. 종탑에 오른 지 50일이 되었습니다. 커다란 주먹도 받지 못한 채 짐승만도 못한 용역 깡패들의 겁박에 치를 떨며 한대잠을 자야 했습니다. 때로는 한밤중 취객의 소란에 놀라 깨어서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거리에서 보낸 6번째 겨울의 마지막 문턱입니다. 우리의 7번째 겨울은 어디에서 맞게 될까요? 노동조합을 시작하던 때를 생각해 봅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조회하고 교육받고 무거운 교재 가방을 들고 수업 나가면 밤 10시를 넘겨서 끝나기가 예사였습니다. 내 아이가 아파도 내 몸이 아파서 천근만근이어도 회원들과의 약속은 지켜야만 했습니다. 아침 전단지 홍보도 주말 홍보도 휴일 출근 한 달을 꼬박 이렇게 일해도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달은 급여가 대폭 깎여 나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관리자의 부당한 영업 강요였습니다. 100% 영업 목표 달성, 마이너스는 없다. 무조건 제로 이상을 맞춰라.
지국에 그달의 영원 목표가 내려오면 무조건 거기에 맞춰야 했습니다. 그만둔 회원들의 회비를 대신 납부하며 회원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회원 교육비 100% 입금, 못 받은 회비를 입금시키기 위해 마감 때마다 카드를 긁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1999년 겨울 노동조합을 만들고 도곡동 사업 선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꼭 다시 돌아올까야 라며 이별을 구하고 한 집 한 집 문 닫고 돌아설 때마다 울음이 나왔습니다. 일주일을 주택가 길거리에 눈물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선생님 언제 오세요? 하고 묻는 회원의 전화를 받고 농성장 꾸미진 곳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다 같은 처지의 동료와 눈이 마주쳐 함께 울기도 하였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란 말이 있는지도 몰랐던 그때 설립신고 접수 40일 만에 사업농성 18일 만에 위탁계약직 최초로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좋아서 기뻐서 너무나 벅차서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축제와 같이 즐거웠습니다. 교사들은 이제 더 이상 주눅든 근로자가 아니라 당당한 노동자였습니다. 단체 협약을 체결하며 불합리한 제도들을 고쳐나갔고 복지를 늘렸습니다. 이제 사무실에서 관리자들은 전에는 일상이었던 부당한 업무를 함부로 지시할 수 없었습니다. 부당함에는 함께 맞서서 따질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국의 교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국의 교사들이 함께 나서서 사과를 받아냈고 잘못을 고쳤습니다. 그렇게 노동조합의 깃발 아래 참으로 격한 행복을 맛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우리가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하는 것이 그렇게 언짢았나 봅니다. 근로자는 좀 수그리고 주눅들고 눈치 보고 군말 없이 일하는 것이 저들의 구미에 맞았나 봅니다. 조합원들이 모두 쫓겨난 지금의 현장에는 예전보다 더 파렴치가 판치고 유령 회원들이 주눅든 교사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한때 전국의 조합원 수가 3,800명이 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현장 관리자들의 주 업무가 조합원들을 탈퇴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영업은 이제 뒷전이 되었고 조합원 탈퇴 실적에 따라 고가가 매겨졌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팀장들이 조합원을 집단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주부교사의 아파트에 술 취한 국장과 지부장이 밤 12시가 넘어서 찾아가 백지를 들이밀며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노조 탈퇴서를 써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조합원을 지국의 팀에 소속시키지 않고 책상을 혼자 떼어놓기도 했습니다. 수업을 빼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따돌리고 이간하고 회유하고 매수하고 협박하여 한 명씩 집요하게 탈퇴시키거나 폐사시켰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형무소에서 했던 것처럼, 마치 유신 때 감호소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상전향서를 받듯이 탈퇴각서를 받았고 2010년 12월 31일
이를 거부한 조합원들을 전원 해고했습니다. 재능의 투쟁이 어찌 1900여일이겠습니까? 10여 년을 싸워왔습니다. 3번의 단체협약 갱신 체결 때마다 2년 이상을 싸워야 했습니다. 삭발, 단식, 보공농성, 가두 선전, 그리고 회사의 손배가 압류, 민영사 고소고발. 배다로 열사께서 가압류에 항거하여 분신하신 2003년도의 재능교육은 이 노조 탄압 수법을 재빨리 받아들여 조합비와 간부급여 약 9억 원을 가압류했습니다. 당시 단식 투쟁으로 이에 항거했던 고 정종태 위원장은 구 2년도 되지 않아서 위암이라는 병마를 얻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7년 12월 21일에 시작한 거리농성 투쟁 1500일 즈음에 우리는 또 한 명의 동료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그렇게 아팠으면서도 우리에게 부담이 될까봐 괜찮다고만 했던 웃음이 너무나 맑았던 고 이지연 법규부장. 해고자의 멍에를 진 채 가족과 우리의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달 실적에 따라 수십만 원씩 급여가 들쑥날쑥해지고 많게는 100만 원이 넘게 급여가 깎이는 이상한 수수료 제도 도입. 이에 불응해 시작한 천막농성. 회사는 우리의 살과 같은 피와도 같은 단체 협약을 파기했습니다. 여름 휴가비를 없앴습니다. 자동 충당 제도를 도입해서 월급 560원짜리 노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전임자를 해고하고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사무실 집기를 실어갔습니다. 청약저축통장을 압류하고 23억이 넘는 손배소를 청구하고 채무 불이행자로 등재하여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습니다. 깡패들에게 조합원들의 신상을 알려주고 이행을 시켰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혼자 계신 집에 회사 직원과 집달리들이 들여다쳐 장롱에 컴퓨터에 세탁기에 TV에 자식들 김치 담가 주신다고 손수 장만하신 김치 냉장고에 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농성장에서 급히 달려와 시어머니를 대하는 며느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농성 물품을 빼앗아가는 경찰에 항의하다 구속되어 35일을 감옥에서 보낸 여성 조합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회사에서 고용한 용역 깡패에게 둘러싸여 차마 옮기지도 못할 소리를 들을 때 그녀들의 얼마나 치를 떨었을까요? 얼마나 무섭고 수치스러웠을까요? 이들이 타이어를 뚫어 놓고 달리던 고속도로에 바람이 빠져 차가 주저앉을 때 얼마나 두렵고 절망했을까요? 이제 용역 깡패들은 철수했다고 해서 이제 가압류를 일부 풀었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1900여일의 죄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악행의 승리를 학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인정,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반드시 승리해서 땅을 밟겠다는 마음으로 종탑에 올라왔습니다. 1924일이라는 야만의 시간을
거리에서 보냈지만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해온 정규직 사원들에게 두들겨 맞고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다녔지만 뜯겨지는 천막을 보며 마음도 힘없이 뜯겨져 나갔지만 용역깡패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우리의 목소리에 동료도 사회도 외면하던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재능교육은 이미 이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재능교육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해온 재능선생님들에게 가짜 영업, 가짜 회원을 강요하며 부당한 이윤을 축적하고 있지만 회사를 증오하면서 일터를 떠나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 비윤리적이고 반교육적인 경영 방식에 분노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기에 용역깡패, 손해배상, 압류, 고소, 고발이 아니고서는 버틸 수 없기에 이미 패배했습니다. 노동조합 인정,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너무나 정당한 우리의 요구입니다. 재능교육은 노동조합의 요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노동조합이기에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노동조합이기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노동조합이기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12명의 전원 복직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종탑에 올라온 지 50일이 지났습니다. 하얗게 덮여있던 종탑 위의 눈이 다 녹아 없어졌습니다. 낮 시간에 불어오는 바람과 햇볕은 봄 기운을 잔뜩 가져다 놓아 나뭇가지마다 새잎과 꽃망울을 피우기 위해 한껏 물을 먹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봄맞이를 위해 겨울에 움츠렸던 몸을 펴고 사력을 다해 물을 길어 올리듯 우리의 투쟁도 봄을 맞기 위해 단결의 물을, 연대의 물을, 투쟁의 물을 사력을 다해 길어 올리고 있습니다. 먼 길을 걸어오는 동안 지쳐있는 어깨를 서로 토닥이며 함께 승리하는 투쟁 만들겠습니다. 승리는 정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연대의 불을, 투쟁의 불을 밝혀 주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 저 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풍등 속에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지, 염원을 담아서 반드시 이 투쟁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겠다는 각오와 다짐 새롭게 해보았습니다. 오늘 동지들 여기에 왜 모이신지 잊지 않으셨죠? 종탑 고공농성 며칠째입니까? 우리 여민이 오수영 새도 아닌데 종탑에서 둥지 틀고 50일째 살았습니다. 그 동지들에게 힘드는 마무리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일렬로 서서 우리 회화동 언덕길 인간띠 있기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집회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만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시간이